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AI 섹터 쪽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나스닥 추세도 고점에서 10% 떨어져서 조정장 안으로 들어갔고, 이 하방 추세의 하단 근처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550까지 떨어지면 이제 또 하단인데, 거의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디바프, 이란 국회의장인데, 이렇게 게시물 작성했습니다. 장전에 소위 뉴스나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진실, 트루소셜은 종종 차익 실현을 위한 신호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반대의 신호이죠. 반대로 생각하세요. 가격이 급등하면 공매도 하고 급락하면 매수하세요. 내일 또 뭔가 보이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조회수가 135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트럼프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라고 이 이란 국회의장이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장 시작하기 전에 트루소셜 게시물 작성을 했습니다. 뭐라고 작성을 했냐면 미국은 이란과 새로운 그리고 더욱 합리적인 정권과 이란에서 군사작전 종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전, 그리고 하르그 섬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즐거운 여정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란의 전쟁을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을 언급한 겁니다. 그냥 파괴하고 이란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해당 발언이 있고 난 뒤로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오늘 나스닥이 고점에서 거의 2%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갈리바프가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 게시물 해서 올렸을 때 반대로 했으면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반도체들 그리고 AI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90% 가까이 떨어졌었고 샌디스크도 7% 하락했고 장비 설비들도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전력 회사들 GE 베로노바나 이튼 하락했고 캐러필러, AI 인프라를 까는 회사죠. 중장비 업체들도 4%나 하락했고 AI에 들어가는 이 전력 회사들, 에너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도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AI 섹터들이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나스닥이랑 다우존스 섹터가 고점에서 10% 떨어지면서 조정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던 AI 회사들 2023년부터 엄청나게 올랐었던 섹터이죠. 높은 밸류에이션은 떨어지고 낮은 밸류에이션인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환급 이슈 때문에 금융주들이 하락했던 게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 보면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등 4% 가까이 뛰었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랜만에 상승했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사이버 보안 회사들이 AI 공포감 때문에 크게 하락했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반등하니까 환급 이슈가 좀 줄어들면서 블랙스톤도 3% 상승하고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AI 섹터들이 고밸류에이션들이 떨어지고 저밸류에이션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금융 섹터들이 반등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 재무장관이 나와서 도쿄에서 연설했습니다. 여기서 외환 시장을 주의 깊이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엔화가 달러 대비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원달러도 152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대체적으로 지금 지켜볼 때다. wait and see 할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고 그래서 당분간은 정책을 금리를 높인다거나 낮춘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결을 시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이 나왔는데 나와서 중요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지도부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 뜻은 미국조차 이 이란의 지도부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이란의 지도부는 굉장히 분열되어 있다. 이란 지도부를 파악하는 것은 외교의 일부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의 지도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Hey Trump, you are fired.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nten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The central headquarters of Khatam al-Anbiya.
그래서 이렇게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며 트럼프,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이 문장을 잘 아시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아예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 게시물 작성할 때 주가가 오르면 반대로 하고 떨어지면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1350만 조회수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공감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미국이 이란의 지도부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을 공습하도록 계속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 심장부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란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원유가 배럴당 $100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란 분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홍해를 막으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가 막혀져 있죠.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랑 이 홍해 근처까지 있는 석유관이 있는데 여기로 홍해 쪽으로 석유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유를 가져가서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이 여기까지 커버하기가 어려우니까 후티군한테 여기를 막으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트럼프는 타코를 못한다, 매매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이다, 관세를 철회한다 라고 얘기하면 타코 트레이딩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이란과 협상 중이다, 이란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요약하자면 AI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반도체, 메모리 쪽뿐만이 아니라 장비 설비들, 중공업 쪽들, 그리고 전력 섹터들도 하락을 했는데 이 AI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이션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공포감 때문에 떨어진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리고 환급 이슈가 있었던 자산 운용사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해보자면 나스닥은 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50 밑으로 내려갔었죠. 이 빨간색 선인 이평선 200일 평선까지 내려간다면 거의 450, 470 정도가 될 거고 그 레벨까지 떨어진다면 작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했었던 그 레벨까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도 9까지 떨어져서 시장의 극한의 공포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이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을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평선 20을 오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안 떨어졌죠. 이평선 20까지 온다면 316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애프터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만큼의 하락폭입니다. 테슬라는 이평선 50 밑으로 내려갔는데 작년 4월 달에 이평선 200을 찍었었죠. 이번에도 그 정도 레벨까지 찍게 된다면 300 정도가 됩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봤을 때 이미 이평선 200을 왔습니다. 이 레벨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했었던 레벨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만큼 최근에 금리 인상 우려도 있었고 이 물가지수 상승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펠란티어는 이평선 50 약간 아래 와 있는 중이고 아직 200까지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엔비디아도 이제 적당히 51평선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스권인 $160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제 하방 추세로 돌아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0를 지켜준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투자 전략 설계소가 있습니다. 내일 30% 할인이 마감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시황을 명확하게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고 투자 전략 설계소 내일이 30% 할인 마감일이니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장은 졸트 채용 공고 지표가 나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꽤 중요할 수 있고요. 오후 11시에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로 부활절이기 때문에 미장이 휴장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남았는 만큼 시장 변동성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